온돌방은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은 넓지 않았습니다. 한 가족의 하루가 시작되고 끝나는 공간이 단 한 칸이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온 가족이 같은 바닥 위에서 몸을 눕히고 아침이 되면 그 자리에서 다시 밥을 먹고 하루의 일을 준비합니다. 따뜻한 온돌은 분명 사람의 몸을 보호해주는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온기는 이 집이 얼마나 작은 공간인지도 또렷하게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집은 정말 사람을 지켜주는 공간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생존을 겨우 버티게 하는 최소한의 구조였을까요? 아침이 막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작은 한옥의 문지방 위로 희미한 빛이 스며듭니다. 밤새 식혀졌던 공기는 아직 조금 차갑지만 방 안의 온돌은 천천히 따뜻함을 남기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아직 모두 깨어나지 않았고 방 안에는 조용한 숨소리와 함께 아주 약한 바람의 기척이 있습니다. 한지로 만든 창호 사이로 스며든 바람이 종이를 살짝 흔들며 지나갑니다. 그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미묘하지만 이 집이 완전히 닫힌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용히 알려줍니다. 이 방은 넓지 않습니다. 방 한 칸 안에는 잠자리와 작은 밥상이 놓일 자리가 함께 존재합니다. 밤에는 잠을 자는 공간이 되고 아침이 되면 같은 자리에서 식사가 준비됩니다. 물건을 보관하는 항아리와 생활 도구들 또한 이 작은 공간 안에 함께 놓여 있습니다. 밥을 짓고 잠을 자고 물건을 보관하고 하루의 노동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이 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조용히 둘러보면 이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벽과 문, 바닥의 온돌, 그리고 창호의 한지는 단순한 건축 요소가 아니라 생활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틀이 됩니다. 집은 분명 비와 바람을 막아주고 밤의 추위를 견디게 해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집의 크기와 구조는 가족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물건을 둘 수 있는 양을 정하며 하루의 생활 방식까지 조용히 결정합니다. 조선시대 평민에게 집은 단순히 머무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몸을 쉬게 하는 공간이면서도 생활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틀 속에서 하루의 리듬과 생존의 방식이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작은 집 안에서 시작된 생활의 조건이 평민의 생존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천천히 살펴보려 합니다. 작은 방에서 시작된 하루를 조금 더 멀리서 바라보면 그것은 단순히 한 가족의 생활 장면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 환경을 보여주는 장면이 됩니다. 집의 크기와 구조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루를 조용히 조직합니다. 같은 온돌방이라 해도 그 안에 놓일 수 있는 물건의 수와 사람의 움직임은 공간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집의 구조는 가족의 생활 방식과 하루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규정하는 틀이 됩니다. 평민의 집은 대개 몇 개의 작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방의 수는 많지 않았고 한 공간이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자는 장소가 되고 아침이 되면 식사를 준비하는 자리가 되며 낮에는 생활 도구를 정리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 됩니다. 공간이 충분히 나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방은 여러 기능을 겹쳐서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집의 구조는 단순한 건축 형태가 아니라 생활의 동선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가족의 수 역시 이 공간의 의미를 바꾸는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같은 크기의 방이라도 그 안에 몇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지에 따라 생활의 밀도는 달라집니다. 가족이 많아질수록 잠자리의 배열과 물건의 위치, 그리고 이동의 경로가 더 촘촘해집니다. 누군가가 움직이면 다른 사람의 자리를 잠시 비켜야 하고 한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생활과 겹치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생활의 밀도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공간 속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은 일정한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아침에는 밥을 준비하는 자리와 물건을 꺼내는 자리가 겹치고 저녁이 되면 다시 잠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공간을 비워야 합니다. 집 안의 동선은 넓게 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작은 움직임 하나가 다른 사람의 움직임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의 하루는 집의 구조에 맞추어 정리됩니다. 집이 넓지 않기 때문에 생활의 순서와 시간의 배치는 더욱 또렷해집니다. 집의 구조는 이렇게 하루의 리듬을 조용히 조직합니다. 언제 밥을 먹고 언제 잠을 자는지, 어떤 물건을 어디에 두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는 모두 공간의 형태와 연결됩니다. 생활의 흐름은 개인의 선택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이라는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이 지점에서 집은 단순한 보호 공간을 넘어 하나의 생활 조건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와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만으로는 집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집의 크기와 구조, 그리고 그 안에서 형성되는 생활 동선은 가족의 하루를 일정한 방식으로 조직합니다. 사람들은 그 공간 속에서 움직이며 그 공간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생활의 방식을 만들어 갑니다. 결국 평민의 집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장소가 아니라 생활 환경을 구성하는 틀이었습니다. 집의 크기와 공간 배치는 가족의 움직임을 정리하고 생활의 밀도를 결정하며 하루의 리듬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 환경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구조로 자리 잡습니다.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평민의 생활 방식을 만들고 그 생활 방식은 다시 생존의 조건과 연결됩니다. 이처럼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생활이 움직이는 범위를 정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하루의 질서가 만들어지고 평민의 삶은 그 질서에 맞추어 조용히 이어집니다. 집이라는 공간을 조금 더 넓은 시선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하루의 노동이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곧 노동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되면 집 안에서는 하루를 준비하는 작은 움직임들이 먼저 시작됩니다. 밥을 짓기 위해 불을 피우고 농사에 필요한 도구를 꺼내어 정리하고 밖으로 나가기 전 하루의 순서를 조용히 정리합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짧은 순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루 노동의 리듬을 만들어내는 첫 단계가 됩니다.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준비 노동은 단순히 식사를 마련하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농기구를 살펴보고 필요한 물건을 챙기는 과정 역시 이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집 안에 놓인 항아리와 생활 도구들은 그날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씩 손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물건들은 다시 집 밖으로 이어지는 노동의 흐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집은 단순히 휴식의 장소가 아니라 노동을 시작하기 위해 정리되는 공간이 됩니다. 이후 사람들의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집 밖으로 이어집니다. 집과 밭 사이의 거리는 멀지 않지만 그 사이의 이동은 하루의 리듬을 분명하게 나누는 경계가 됩니다. 집 안에서 이루어지던 준비의 시간은 밭으로 나가는 순간 다른 성격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집은 노동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정리 공간이 되고 밭은 노동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가 됩니다. 이렇게 두 공간 사이의 이동은 하루의 흐름을 나누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노동이 이어지는 동안 집은 잠시 멀어져 있지만 하루의 구조 속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밭에서의 일이 끝나면 사람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이후의 시간은 낮 동안 이어졌던 노동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사용했던 도구를 정리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며 다시 생활의 흐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집은 하루의 시작점이자 동시에 하루가 정리되는 장소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집이라는 공간은 노동과 분리된 생활 공간이라기보다 노동의 흐름을 조직하는 중심에 가까운 장소입니다.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준비의 시간과 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의 시간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 그 흐름이 정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노동과 휴식의 경계입니다. 밭에서의 노동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사람들은 같은 공간 안에서 다른 종류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집 안의 시간은 몸을 쉬게 하고 생활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그 휴식 역시 완전히 분리된 시간이 아니라 다음 날의 노동을 준비하는 과정과 이어져 있습니다. 결국 집은 단순히 사람들이 생활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루 노동의 흐름을 조직하는 공간이 됩니다. 아침의 준비와 낮의 노동, 그리고 저녁의 정리까지 모든 과정이 집을 중심으로 연결됩니다. 생활 공간은 노동의 시작과 끝을 조용히 결정하고 그 안에서 하루의 구조가 형성됩니다. 집이라는 환경 속에서 평민의 하루는 일정한 리듬을 갖게 되고 그 리듬 속에서 생활과 노동이 함께 이어집니다. 이처럼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노동의 흐름을 조직하는 중심이 됩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이 이 공간을 통해 이어지면서 생활 환경은 자연스럽게 노동의 리듬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듬 속에서 평민의 하루는 일정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노동의 하루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집 안의 공간은 또 다른 역할을 시작합니다. 낮 동안 이루어졌던 노동이 단순히 그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활의 형태로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생활의 축적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바뀝니다. 사람들은 하루 동안 사용했던 물건을 다시 정리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집 안에 보관합니다. 이렇게 집은 노동 이후의 생활을 정리하는 중심이 됩니다. 평민의 집에서는 식량을 보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농사를 통해 얻은 곡식은 곧바로 소비되는 것만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저장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집 안에는 곡식을 담는 항아리나 보관용 그릇이 놓였습니다. 이 항아리들은 단순한 생활 도구가 아니라 생활의 안정성을 지키는 장치와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일정한 양의 곡식이 집 안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가족의 생활이 이어질 수 있는 시간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장 역시 집의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집의 공간이 넓지 않을수록 보관할 수 있는 물건의 수와 종류는 자연스럽게 제한됩니다. 곡식 항아리와 생활 도구, 농기구가 모두 같은 공간 안에 놓이게 되면 물건을 정리하는 방식 역시 공간의 조건에 맞추어 달라집니다. 무엇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어떤 물건을 먼저 꺼내야 하는지는 집의 구조에 따라 조용히 정해집니다. 농기구의 보관 방식 또한 이 공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밭에서 사용했던 도구들은 하루의 노동이 끝난 뒤 다시 집 안이나 집 주변에 정리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정리 작업처럼 보이지만 다음 날의 노동을 준비하는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집 안의 공간은 생활 도구와 농기구가 함께 놓이는 장소가 되면서 노동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은 형태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집은 생활의 여유를 결정하는 환경이 됩니다. 보관할 수 있는 식량의 양과 물건의 수는 공간의 크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공간이 넓지 않을수록 저장할 수 있는 여유 역시 제한됩니다. 집 안에 놓일 수 있는 항아리의 수와 물건의 양은 자연스럽게 정해지고 그 범위 안에서 생활의 안정성이 형성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제한이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조건과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배 구조는 생활의 축적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영향을 주고 그 축적의 수준은 다시 생활의 안정성과 연결됩니다. 공간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람들은 식량을 보관하고 생활 도구를 정리하며 하루의 생활을 이어갑니다. 결국 집이라는 공간은 노동 이후의 생활을 정리하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생활의 축적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됩니다. 노동을 통해 얻은 결과가 집 안에서 보관되고 정리되면서 생활의 안정성은 그 공간 안에서 조금씩 형성됩니다. 집의 구조는 단순히 생활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생활의 축적과 안정성을 결정하는 환경으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집은 하루 노동의 시작과 끝을 연결하는 공간일 뿐 아니라 생활의 축적이 이루어지는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적의 방식은 다시 생활의 안정성과 이어지며 평민의 생존 조건을 형성합니다. 집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이 오랜 시간 이어지면 그 생활 방식은 점차 하나의 익숙한 형태로 자리 잡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지 공간의 조건에 맞추어 조정된 생활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은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방식이 됩니다. 집의 크기와 공간의 배열은 가족의 움직임과 생활의 순서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정리하게 되고 그 범위 안에서 생활의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집이 넓지 않은 환경에서는 생활의 방식도 그에 맞추어 조용히 정리됩니다. 물건을 둘 수 있는 자리,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경로, 그리고 하루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순서는 공간의 조건과 함께 결정됩니다. 사람들은 그 공간 안에서 가장 익숙하고 안정적인 방식을 찾아 생활을 이어갑니다. 이러한 과정은 특별한 변화 없이 반복되며 점차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생활의 방식이 개인의 의지나 선택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집의 구조와 공간 조건은 사람들이 생활을 조직하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이끌어갑니다. 넓지 않은 공간에서는 물건의 수화 생활의 동선이 제한되고 그 제한 속에서 생활의 질서는 일정한 형태로 유지됩니다. 사람들은 그 질서에 맞추어 움직이며 점차 그 방식에 익숙해집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생활의 여유와 가능성 역시 공간의 조건과 함께 결정됩니다.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와 생활의 방식은 그 공간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선택을 시도하기보다 이미 익숙해진 방식이 계속 유지되면서 생활의 구조는 점차 안정된 형태를 갖게 됩니다. 결국 집의 구조는 단순한 생활 환경을 넘어 하나의 생활 조건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반복된 생활은 가족의 하루를 일정한 방식으로 정리하고 그 방식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고정된 형태가 됩니다. 집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생활의 범위를 정하는 환경이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생활의 구조 속에서 평민의 하루는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며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리듬은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만들어진 조건과 함께 조용히 유지됩니다. 생활 환경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생활 방식이 자리 잡는 틀이 되며 그 틀 속에서 평민의 삶은 일정한 형태로 이어집니다. 조선시대 평민의 집은 단순히 비를 피하고 잠을 자는 장소로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간은 하루의 생활이 어떻게 시작되고 이어지며 마무리되는지를 조용히 조직하고 있었습니다. 집의 크기와 배치는 가족이 머무르는 밀도를 정했고 그 안에서 형성된 생활 환경은 자연스럽게 하루의 노동 리듬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침의 준비와 이동, 낮의 노동, 저녁의 정리는 모두 이 생활 환경을 중심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집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생활을 이어가는 틀이 되었습니다. 생활 공간은 노동이 시작되는 지점이자 돌아오는 자리였고 그 사이에서 이루어진 저장과 정리는 생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곡식과 도구가 보관되고
다음 날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생존을 위한 축적이 이루어지는 환경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집은 단순히 보호를 제공하는 장소라기보다 생활 방식이 형성되는 환경이었습니다. 공간이 생활 환경을 만들고 그 생활 환경이 노동의 흐름을 조직하며 그 흐름은 다시 생활의 안정성과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평민의 하루는 이러한 연결 속에서 반복되었고 그 반복 속에서 하나의 생활 구조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따라서 집은 생존을 직접적으로 지켜주는 장치라기보다 생존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조용히 정리하는 환경이었습니다. 생활의 선택과 리듬은 그 공간 안에서 일정한 범위 안에 놓였고 사람들은 그 조건 속에서 하루를 이어갔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한옥의 마당에는 하루의 소리가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온돌방 안에는 은은한 불빛이 남고 바람은 조용히 처마 밑을 지나갑니다. 그렇게 집이라는 공간은 또 하나의 하루를 마무리하며 다음 날의 생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